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시험에서 어려워하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고사 시험은 이 강의를 잘 들어보고 잘 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하듯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무엇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냐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막 바뀐다, 전환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꼭 떠올리세요. 뭐냐면 생긴 또는 늘어난 에너지. 원래 없었는데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또는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생긴 에너지, 늘어난 에너지는 도대체 왜 생겼냐, 왜 늘어났냐면 무엇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에너지. 생긴 에너지는 줄어든 에너지와 같다. 왜 그러냐면 줄어든 만큼 다른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늘어난 만큼 다른 데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점점점 생겼다. 왜 생겼냐? 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이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디 갔을까? 바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관한 문제라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운동 에너지를 바로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줄어든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왜?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어디로 갔다?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력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입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일어날 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10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와 이 위치 에너지는 서로 뭐 될 수 있다고 했죠? 서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있고 위치 에너지가 10줄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10줄이었는데 이 10줄에서 8줄로 줄어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10줄이었는데 8줄, 없어진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죠? 2줄입니다. 이 2줄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10줄이 아니라 2줄이 또 위치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 된다? 12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자, 위치 에너지가 원래 10줄이었는데 15줄이 됐다고 해봅시다. 10줄이었는데 왜 15줄이 됐죠? 5줄이 어디선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5줄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10줄이니까 10줄에서 5줄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5줄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에너지는 늘어난 에너지가 된다는 것.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머릿속에 이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늘어난, 새로 생긴 에너지는 줄어든 에너지와 같다. 무엇인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것은 줄어들었다. 무엇인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다른 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뭐가 주어졌냐면 10m 높이 H가 주어졌습니다. 질량 10kg, 뭐가 주어졌냐면 질량 10kg, M이 주어졌죠. 자유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보면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같습니다. 같은데 A 지점에서는 이 공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멈춰 있는 것입니다. 멈춰 있어요. V가 0, 속력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일단 0줄이고, 왜? 속력이 0이니까.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위치 에너지가 맨 꼭대기에서는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원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해야 역학적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 B 지점에는 점점점 이 공이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깁니다. 속력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속력이 생긴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어떤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은 얘가 왜 생긴다고 그랬죠?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다른 데서 온다고 그랬죠. 얘는 누구한테서 온다?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전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이 양만큼 바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높이가 2m 높이가 2m인 지점을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쓰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으면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는 이 맨 위에서 운동 에너지는 0이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생겼죠. 생긴 에너지. 생긴 에너지는 어디서 왔다? 줄어든 에너지. 그럼 뭐가 줄어들었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가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줄어들었냐면 원래 높이가 10이었죠. 근데 남은 게 2입니다. 그러면 높이 얼만큼 줄어들었죠? 높이가 줄어든 것은 이만큼. 몇 미터? 10 빼기 2하면 8미터. 8미터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어요? 없어졌죠. 사라짐. 8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앞에서 운동 에너지 배울 때 2분의 1 mv의 제곱 이거로 구했는데 여기서는 이거로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줄어든 위치 에너지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m 곱하기 h 여기 대입하면 9.8 곱하기 m은 몇이죠? 10 곱하기 높이는 요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만큼 줄어든 8 구하면 이것이 바로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자, 5번 A에서 B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B는 얼마인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왜 증가했다고 그랬죠? 다른 데가 했기 때문에 그 감소한 만큼 증가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감소했나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근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새롭게 늘어난 에너지는 줄어든 에너지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에너지와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전환된 그 양, 즉 늘어난 에너지가 만약에 10줄이면 줄어든 것도 몇 줄? 10줄. 만약에 늘어난 게 5줄이면 줄어든 거 몇 줄? 5줄. 왜? 늘어난 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늘어난 에너지와 줄어든 에너지는 같죠. 같으니까 몇 대 몇인가요? 같으니까 1대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그림과 같은 진자의 최고점 A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한 위치 에너지는 80줄. 어디 있죠? 여기가 80줄이랍니다.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80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더하기 위치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0이죠. 맨 꼭대기에서 속력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B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면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 B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80줄이어야 됩니다. 근데 B에서는 여기 40줄이 뭐라고 했냐면 운동 에너지가 40줄이라고 합니다. 이 80줄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더해서 80줄이 나와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40줄. 운동 에너지가 40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에요? 40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8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40줄. 답은 2번.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뒤에서 계속 문제를 푸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기 전에 이 동영상을 멈춰놓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설명이 본인이 푸른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뭐 풀어보지도 않고 설명 듣지 말고. 자, 그림은 A 지점에 공을 놓았을 때 A 지점에서 공 놓았을 때 여기죠.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C 지점, 요 지점에 공이 만약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 그리고 D 지점에 공이 왔을 때 운동 에너지의 B는, 자,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곧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왜? 여기선 속력이 0이니까. 근데 얘가 구르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근데 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높이가 2h만큼일 때 위치 에너지입니다. 근데 C 지점에 왔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같이 있는데 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높이 h만큼입니다. 근데 맨 위에 요 A 지점에서 원래 운동 에너지는 없었어요.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생김. 자,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은 왜 생겼다고 그랬죠? 다른 데서 왔다고 그랬죠. 즉, 무엇인가 증가하면 다른 데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으니까 뭐가 줄어들었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얼만큼? 요 줄어든 높이만큼.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 요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즉, 여기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높이 얼만큼에 해당하는, 여기가 2h고 여기가 h니까 요만큼도 얼마죠? h가 될 것입니다. h. 그러면 D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높이 얼만큼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뭐로 바뀌었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높이는 2h죠. 여기에 2h. 그러니까 C지점의 운동 에너지 대 D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얘는 줄어든 위치 에너지입니다. 높이 h에 해당하는, 그래서 9.8 m h에 해당하는, 여기서 왜 여기가 h냐면 바로 줄어든 에너지, 이만큼에 해당하는 줄어든 에너지, 여기가 바로 높이가 h죠. 여기가 h니까 더하면 바로 2h가 되죠. 그리고 D의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면 9.8 m. 근데 여기 높이 얼마죠? 2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습니다. 이렇게 전환됐고, 그리고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같으니까, 그러면 9.8m, 9.8m 다 지워지니까, h도 지워지니까 남은 건 1대2.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풀면, 자, 지우고, 전체 지우니까 그림까지 지워지네요. 자, 지우고, 이제 만약에 문제를 풀 때, C지점의 운동에너지와 D지점의 운동에너지의 비는, 그러면 C의 운동에너지 대 D의 운동에너지, 이렇게 됐는데, 자, C지점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 높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 줄어들었어요. 어디로 갔나요? 여기 운동 에너지로 갔죠. 그래서 C의 운동 에너지는 9.8 mH가 되는 겁니다. 이 H는 바로 요 H. 그리고 D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이만큼 2H만큼 9.8 mEH. 그리고 이제 지워지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거 지우면 1대2 이렇게 남죠. 답은 1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 1kg 10m 지점에서 자유낙하하였다. 질량 주어졌고 높이 주어졌고, 지면으로부터 3m 지점 지날 때 위치 에너지, 여기에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B는, 쓰면은 요 지점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는 높이 3m 주어졌으니까 9.8 mH. 근데 요 H가 몇이죠? H가 바로 여기 3이죠. 3이니까 3 넣고 대. 여기 운동 에너지 원래 없었습니다. 여기에선 운동 에너지 없었어요. 근데 생겼죠. 어서 왔죠. 줄어든 위치 에너지 이만큼. 높이면 7m. 7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지만 요 운동 에너지를 요 줄어든 위치 에너지로 넣으면 됩니다. 9.8 m 줄어든 거 얼마? 7.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것도 지워주면 9.8 m 지워주면 몇 대 몇 남죠? 3대 7 이렇게 남죠. 자,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자, 또 아직도 이해가 안 됐나요? 뒤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여기 10m죠. 그리고 이번엔 위로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에서는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도 0이 아닙니다. 위치 에너지도 높이가 있으니까 0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A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하고 값이 같겠죠.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동, 위치 뭐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죠. 가장 높은 지점.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예요. 왜?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또 맨 밑에서 역학적 에너지 얘도 같고. 근데 맨 밑에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7번. 공이 최고 지점을 지난 후 낙하하다가 A 지점을 지날 때 속력. A 지점을 지날 때 속력. A 지점은 여기랑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속력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m니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똑같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똑같죠.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려면 속력이 똑같아야 됩니다.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 높이는 0.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남는다? 운동 에너지. 근데 요 밑에에서 속력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속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역학적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여기. 왜? 속력도 주어지고 높이도 주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곧 요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으니까 요거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몇이죠? 2kg. 2 곱하기 속력 20의 제곱은 지워지고 400줄. 위치 에너지는 9.8 m 곱하기 m이 몇이죠? m이 2 곱하기 높이 10. 그러면 196줄. 그럼 이거 더하면 되죠. 596 여기 있네요. 자,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해하면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질량이 2kg, m이 주어졌습니다. 연직이라는 말은 수직이라는 말이에요. 90도 수직. 그리고 7m의 속력도 주어졌네요. 최고 높이 h까지 올라갔대요. 높이를 구하시오. 얼만큼 올라갔나? 그렇다면 요 맨 밑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맨 위에 역학적 에너지, 얘네는 같죠. 여기에서는 근데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맨 위에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우리는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h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h. 근데 맨 밑에서 속력은 2분의 1 m 곱하기 v의 제곱 7의 제곱 77이 49.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m은 지워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지? 계산하면 77이 49. 계산하면 9, 5, 45, 8, 5, 4. 이게 5가 되네요. 5. 그러면 h는 2.5 미터.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그림은 지면에서 10m 높이, 질량 5kg, 10m 5kg.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저항을 무시하라는 말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A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냐? A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어디서 왔어요? 이만큼 높이 몇 미터? 7m 높이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일로 전환.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지만 얘를 구하면 됩니다. 9.8 곱하기 5 질량 5 곱하기 높이 7
구하면 곱하기 하면 몇이죠? 해보세요. 곱하기니까. 자, 그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높이차, 뭐 이렇게 높이차. A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50줄. A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50줄. B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148줄. 그러면 늘어났죠. 늘어난 운동 에너지는 몇이죠? 148 빼기 50. 50은 98줄. 이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98줄입니다. 이 늘어난 운동 에너지 98줄은 어디서 왔어요? 늘어났다면 딴 데서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줄어든 위치 에너지. 그렇다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 줄어드는 거죠. 요만큼. 높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 줄어든 위치 에너지 9.8 mH 이거 구하면 몇이라고요? 98줄. 98줄. 그러면 대입하면 질량은 2. 9.8 곱하기 2 곱하기 H는 98. 이거 나누면 10. H는 5m.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를 많이 풀라고 하니까 턱이 아프려고 하네요. A지점과 C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120줄. 이거 높이가 아니라 줄이니까 이거 역학적 에너지가 120줄이라는 말이에요. B지점. B지점에서 진짜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쓰래요. B지점.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요게 위치 에너지니까 남은 위치 에너지가 50이에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래요? 120줄. 이게 120줄. 그러면 50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120줄.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70줄. 쉬운가요? 네, 쉬운 겁니다. 다음. 질량이 1kg, 높이가 10m, 10m 1kg, 3m. 3m 지점을 지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는 유지점 지날 때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위치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높이 몇? 3 대 운동 에너지 바로 줄어든 위치 에너지 높이 몇 미터? 7m에 해당하는 높이 7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나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에 2분의 1 mv의 제곱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줄어든 위치 에너지 이거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9.8 mh 몇? 7m. 그러면 9.8 m 지워져서 3대 7 이렇게 되죠. 일일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질량 5kg. 자유낙하하는 동안 어느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588줄. 질량이 5kg. 위치 에너지가 588줄. 위치 에너지가 588줄. 운동 에너지는 392줄. 요거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죠? 더하면 뒤에는 0, 8, 980줄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꼭대기가 이 가장 꼭대기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요거죠. 980줄.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980줄. 근데 가장 꼭대기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죠? 위치 에너지만 있습니다. 9.8 mH. 그러면 가장 높을 때 높이가 몇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9.8 mH는 980줄. 근데 m이 몇? 5. 9.8 곱하기 5 곱하기 h는 980. 그러면 지우면 몇이죠? 가구 100. 그러면 100이 됩니다. 또 5를 지워주면 5, 20. 그래서 h는 20m. h는 20m. 자, 그럼 지금까지 이것으로 뭘 알아냈냐면 가장 높이 있을 때 이게 바로 20m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비가 1대4. 어딘진 모르겠지만 여기 요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는 1대4인 지점. 요 지점의 높이 h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는 9.8 mH 대 이거 줄어든 9.8 mH 20-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 h 대 20-h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몇 대 몇? 1대4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1대4. 그러면 1대4는 h 대 20-h 계산하면 4h는 20-h 넘어가면 5h는 20. 그러므로 h는 4m. 이렇게 되네요. 어렵나요? 수학이라? 답은 4m. 다음 마지막 턱이 빠지려고 합니다. 설명하느라고. 높이 4m. 떨어뜨렸을 때 속력이 V였대요. 근데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이 2분의 V가 되게 하려면 물체는 어느 높이에서 떨어져야 하는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조리 다 전환되죠. 그래서 맨 위에서 위치 에너지는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9.8 mH는 2분의 1 mv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바로 이제 제일 위에 그리고 요거 운동 에너지는 가장 밑에서 그래서 요게 같다. 요거를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높이를 구하라고 하고 속력이 변하니까 이 식에서 뭐냐면 이 높이와 속력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h는 v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v에서 이 v가 돼야 되니까 여기 v에다 이 v를 집어넣어서 제곱해주면 4분의 v의 제곱이 되죠. 그렇다면 속력이 4분의 v의 제곱이 되려면 높이도 똑같이 4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비례식이니까. 원래는 4m니까 우리가 4m 곱하기 4분의 1은 1m. 답은 1m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질량 2kg, 수레가 5m 높이 5m 출발하여 마찰이 없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이고 수레 A 지점과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B
자, A지점의 운동 에너지 어디서 왔나요? 높이 이만큼에 해당하는 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죠.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B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요만큼 높이에 해당하는 여기가 5고 여기가 2니까 3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또 전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A지점의 운동 에너지 대 B지점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디서 왔냐? 위치 에너지에서 왔고 얘도 위치 에너지에서 왔습니다. 이거 높이는 뭐냐면 9.8m, 높이가 몇? 5 대 9.8m, 높이 몇? 3.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지죠. 몇? 5 대 3.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다시 문제풀이를 해줬으니까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완벽하게 학습하고 시험, 2차 고사 시험에 좋은 성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